지금 혹시 시작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그 두 번째 시간도 시작할 건데요. 아까 우리 21번부터 24번까지 그 대입화학 유형 그 프린트물 하나 했었죠? 두 번째 프린트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속도 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21번이 doom scrolling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그쵸? 거기에서부터 21번부터 24번까지 역시 동일하게 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어주세요.
정답을 결정해 주세요. 아까 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죠. 그쵸? 21번에 3번, 그리고 22번 1번, 그리고 23번 2번, 그리고 24번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답이죠. 그렇죠? 좋아요. 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가볍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전체 내용과 관련은 있는데 밑줄에 대한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doom scrolling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스크롤링이 뭔지는 알겠죠? 그쵸. 스크롤링 막 이렇게 막 올리면서 이렇게 쭉 그 핸드폰이라든가 패드에 있는 정보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doom이니까 어떤 느낌이겠어? doom scrolling이니까 스크롤을 하는데 doom과 관련된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소식을 쭉 살펴보는 것. 그게 doom scrolling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 단어가 살짝 어렵게 느껴져도요. 뒤에 쭉 보니까 2020년경에 등장한 거고 뭘 묘사하기 위함이라는 걸까요? 자,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인스타 같은 거 있죠. 자, 거기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해서 스크롤하는 거. 그걸 무엇이라고? doom scrolling이라고 했나 보다. 여기에서는 요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그래서 네거티브 뉴스를 계속 본다라는 거죠. Even when it causes emotional distress. 심지어 그게 무엇을 정서적인 distress. 이 단어 당연히 기억해야죠. 그쵸? distress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역경, 고난, 어려움. 됐죠? 역경, 고난, 어려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힘들게 해도요. 계속 그런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doom scrolling이라는 그 용어는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을 캡처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을 포착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Keep consuming bad news despite knowing it is harmful. 그쵸? 그게 해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쁜 소식을 consume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consume 말은 무슨 말이니? consume. 그치? 원래 소비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물건을 소비하는 것도 되고 음식을 소비하는 것도 consume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엇을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심리학자들은 자, 이걸 설명을 해 주는데요. 이 행동이 그대로 해석해도 사실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Goes far beyond the screen에서 스크린을 넘어서 멀리 간다 그 말이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doom scrolling이라는 것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화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도 그걸 한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화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디를 뛰어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뭐가 보이니? 그래서 이 밑줄에 있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 사이에 but, however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앞에 거를 바탕으로 같은 내용이겠거니 이렇게 봐줘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goes far beyond the screen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쪽의 내용을 가리키는 건 아닌 거예요. 그쵸? 앞쪽에서 이렇게 소셜미디어와 같은 화면 속에서 살펴보는 것 그것을 넘어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른 환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감 잡아야죠. 그쵸? 그래서 고대에는 우리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여기서 보면 alert가 딱 보이죠. alert는 뭐뭇을 경계하는, 뭐뭇을 조심하는 그 뜻이겠죠. 그들의 환경에서 끊임없이 그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조심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doom scrolling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bad news, 즉 비슷한 성격 보이죠? bad news와 같은 어떤 위협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스크린 속에서 안 좋은 소식을 쭉 살펴보는 것은 과거의 생존 본능이 지속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현대로 가서는 이제 같은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드라이브 목적 투부정사는 뭐뭐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이끄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compulsively 강박관념을 느끼면서 그렇게 적어볼까요? 강박관념을 느끼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강박관념을 느끼면서 우리 그렇지 않아? 하루에 하나라도 영어 단어를 안 외우면 안 될 것 같잖아.
안 되네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강박관념을 느끼면서 계속 부정적인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고 그걸 떠나서요. 그냥 부정적인 게 좀 더 재밌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요, 누가 훈훈하게 어디 기부했습니다. 이것보다는 누가 뭐 사기당했네. 누가 어쩌 사고를 당했네.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잘 들어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가 독해 지문에서도요, 어떤 게 중요하다겠었니? 긍정문과 뭐가 보이면 부정문이 보이면 부정문이 더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아무튼 뭐 답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그 깊이 뿌리 내린, 즉 옛날부터 쭉 이어진 바로 생존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eeply rooted 요거 있잖아요. 요걸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셔도 됩니다. 깊이 뿌리 내린, 즉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ancient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니까 이걸 무엇으로? traditional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메커니즘 있죠. 뭐 이 단어 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니까 거의 뭐 수능 필수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메커니즘 자체로 알고 있어도 되고요. 이게 좀 애매하면 방법이라든가 시스템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되죠. 그렇죠? 생존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3번이 답이다. 이건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다른 단어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amplify 딱 보이죠? 마치 소리를 키워주는 무엇처럼? 앰프처럼. amplify는 증폭시키다, 증가시키다. 증폭시키다, 증가시키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증폭된 일이다. 뭐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처럼 can be explained by the evolution of digital media. 아니죠.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화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reflects on ancient fear of being left uninformed 이렇게 쭉 보이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안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도 무엇이 있었다고 정보를 갖지 않으면 두려웠다. 그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쵸? 뭔가 알고 있어야 되지 뭔가를 모르고 있는 상태는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었고 어떤 거였어? 그냥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부정적인 내용을 살펴봤던 거였지 알고 싶어서 했던 거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demonstrate how modern life has weakened our instinct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현대의 삶이 우리의 본능을 어떻게 약화시켰는지 역시 그런 내용들 다 아닙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라든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증폭된 얘기라든가 다 아니죠. 이렇게 선지를 하나씩 단어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습관들을 꼭 다음 주에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옆으로 가서 23번에 바로 가볼게요. 뒤에 있는 내용들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23번에서는 sapiential sense 이렇게 쭉 보이는데 요게요, 좀 전형적인 스타일인 게 앞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반전이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sapiential sense 여기 딱 보이시죠? 좀만 더 집중해주세요. 자, 요거는 그냥 요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wisdom. 그쵸? 지혜라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 요게 sapiential이라는 단어가 사실 낯설지는 않거든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래서 homo sapiens, 그 sapiens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인간이 뭔가 생각한다라는 건데 그러한 지혜는 cannot do what science can do. 무슨 말? 과학이 하는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약간 무슨 얘기를 시작하는 거니? 한계가 있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그쵸?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쵸? 자, 그리고요. It cannot explore 이렇게 쭉 나오네요. 처음에 이런 표현들 반복되면 감을 그대로 쭉쭉 잡아가 주시면 좋아요. 아, 뭔가를 못한다는 얘기로 계속 시작을 하는구나.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but, however가 없으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될 거야. 그러면 뒤에 나오는 quantum, 그 다음에 intergalactic realm 이렇게 보이죠? realm은 영역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어떤 거니? 과학이겠죠. 그렇죠? 과학이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리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체와 관련된 학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은하수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It is not a method of observation or a means of measurement. 역시 무엇이 아니라고? 관찰과
측정의 방법이 아니다. 관찰과 측정의 방법이 아니다. 역시 과학과는 관련이 없다. 과학이 할 수 있는 거 바로 sapiens sense는 못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쵸?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딱 보면 soundness라는 거 보이죠? soundness. 무슨 말일까요? soundness.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되게 좋은 거야. 봐봐. 어디에서 나온 거야? 사운드가 형용사를 쓰이면 건전한, 훌륭한 그 뜻이지. 그러니까 건전함, 훌륭함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이론이 건전하거나 훌륭하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됐네요. 그래서 sapiential sense라는 것은 뭔가 못한다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deals strictly with 이렇게 나오네요. it deals strictly 엄밀히 엄격히 무슨 말이니? 엄밀히 엄격히 그 뜻이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한다라는 느낌이야. exclusively 유일하게 적어봐요. 엄밀하게 딱 요것만 유일하게 딱 요것만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러한 진실들만은 다루는데 우리가 그냥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만 다룬다라는 거죠. 과학을 통해서 뭔가 입증이 아직 안 됐거나 혹은 입증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independent of 딱 보이죠? 그쵸? 여기 별표 좀 해주세요. 이거 뭐뭐에서 독립한 이렇게만 알고 있지 말고 뭐뭐와 관계없는 적어주세요. 뭐뭐와 관계없는 어떤 거? 관찰이라든가 측정과 관계없이 우리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만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 과학과는 관련이 없다.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까지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전이 보이죠. 그렇죠? There can be fruitful interaction. 자,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fruitful 무슨 말이겠니? fruitful. 열매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그럼 결실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엇으로 볼 수 있겠어? 얘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트렌드가 약간 이런 거야. 이 단어를 쓰느니 이런 것을 선호한다라는 거야. 좀 더 쉬운 단어로 약간의 비유적인 느낌을 주면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 그래서 유익한 그 뜻인데 beneficial보다 fruitful 이걸 더 선호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interaction은 상호작용이죠. 그쵸? 상호작용인데 여러분 이 단어도요. 이렇게만 딱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 자체도 괜찮지만 문제에 사용된 어휘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21번부터 24번까지 지금 이거 두 번째 세트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세트에서 봤던 단어들, 두 번째 세트에서 보게 되는 단어들 다 중요한 거니까 꼭 한 번은 복습하시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인터플레이도 이제 같은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봐봐. 과학이잖아.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근본적인 프레임워크는 사고나 어떤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커니즘과 비슷하거든. 그러면 과학이 있고 과학 아래쪽에 있는 근본적인 사고의 틀이야. 그게 뭐가 될까요? 그거. 그치? 앞에서 나왔던 걸 그대로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쵸? 그대로 가져가 주는 거니까 여기에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왔던 것처럼 sapiential 이렇게 봐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걸 지금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냐면 글을 쭉 읽어가다가 중간에 약간 뭐지? 이런 식의 약간 놓친 듯한 느낌이 들면 그냥 뜬금포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매칭을 하나씩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sapiential sense하고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야, 하나가 과학이면 나머지 하나는 요거겠지. 이게 이제 수능이 좋아하는 그런 식의 매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무튼 둘 사이에 유익한 상호작용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sapiential sense를 통해서 뒤에 보면 그 과학적에서 더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sapiential sense when applied to hard facts of science. 과학의 hard fact니까 어떤 거야? 단단한 사실이니까 확실한 사실인 거야. 그치? 과학의 확실한 사실에 저런 지혜가 적용이 될 때는요. 그 sapiential sense라는 건 뭘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본 적은 있어요. read between the lines. 무슨 말이니?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라인이죠. 라인 사이를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행간을 읽다. 적어주세요. 행간을 읽다. 글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하다. 적어주세요. 행간을 읽다.
글 속의 숨은 뜻을 파악하다. 그럼 결국은 과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sapiential sense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새로운 차원을 또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이죠? 이게 바로 과학과 그리고 sapiential sense 사이에 fruitful interaction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됐네요. 자, 그리고 It is sapiential sense that marvels at the fine tuning 쭉 보이는데요. 참고로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쓰인 거고요. marvel at 뭐뭇에 놀라다, 뭐뭇의 경이로움을 나타내다. 뭐뭇에 놀라다, 뭐뭇의 경이로움을 나타내다. 자, 그러면요, 결국은 어떤 과학적인 세부 사항에서도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것, 혹은 놀라움을 느끼는 것은 sapiential sense라는 거 볼 수가 있겠다.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신경 써줘야 돼. 이걸 써야 된다. 그 얘기 안 나왔고요. integration은 통합이죠. 통합. 그렇죠? integration of sapiential insight and scientific discoveries. 그러면 어떤 지혜가 주는 통찰력과 과학적인 발견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익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찰이라든가 측정이 우수하다, 우월하다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conflict between sapiential wisdom and scientific theories 지문의 내용과 정반대죠. 정반대고 limitations of sapiential sense in understanding truth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것만 얘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cannot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 nevertheless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과학과 통합되었을 때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답은 뭐 2번이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자, 2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24번. 24번이 살짝 어려운데요. 이렇게 약간 이해하기 힘든 지문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많이 튕긴다 하더라도 무엇만 가져가 줘도 돼? 반복 강조되는 말 혹은 상위 개념 이거 그리고 가치 판단 좋다 나쁘다 뭐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들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한 가지 구성 요소는 근본적으로 유치합니다. 그래서 childlike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그 뜻이 되는 거고 뒤에 to는 그냥 어조가 되겠죠. 그렇죠? 사랑의 한 가지 요소는 그 말투나 말씨에서 아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e need kindness. 그래서 우리는 친절함을 필요로 해요. 왜? 아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친절함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면 깊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게 되는 것인지 관대함을 가지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관대함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시 간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수동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능동으로 살짝만 바꿔줘. 그런 사고의 전환이 있으면 좋거든요. 자, 그러면 관대함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관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한 친절함이라든가 관대함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그 인간적인 단점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관대하게 우리를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친절하게 우리를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야? kindness 혹은 generosity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 왜 망했어? 나 왜 느려? 나는 왜 의지가 약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네가 병신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뭘 하는 거야? 잔인한 말들을 우리가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를 비참하고 부적절하고 혹은 하찮다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난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없이 혼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주변 사람의 관대함이라든가 kindness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잘 들어야 돼. 주변에 필요하다, 혼자 있으면 안 좋으니까. 주변에 뭔가가 필요하다,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말만 할 테니까. 어떤 느낌으로 전개됐어?
대우명제의 느낌으로 전개된 거 보이시죠? 이따가 장문 독해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it is far harder.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무엇을 찾는 거야? compassionate는 동정하는. 동정하는 혹은 말 그대로 이제 연민이 있는 그 뜻인데요. 동정하는 설명을 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할 그 말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는 건 쉽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바로 동정하는 그런 설명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에게서 그런 건 어렵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이 주는 kindness와 generosity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Perhaps we had a difficult start. 아마도 우리가 이런 거는 어려운 출발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요. 아마도 행운이라는 것이 우리를 일루드 했으니까 그럴 겁니다. 일루드. 배웠죠? 피하다. 뭐뭇을 교묘히 빠져나가다. 적어보세요. 행운이라는 것이 우리를 피해갔어요. 그쵸? 괜찮아요. 그 수능 보기 전까지 찍어서 못 맞춰도 좋아요. 그러면 수능 때 찍으면 맞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알고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약간 그 찍기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맞추는 것에 양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냐면 기존에 내가 찍어서 많이 맞췄잖아. 그럼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이제 우리의 운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지금까지 쭉 받은 걸 생각하면서요. 내가 찍어서 많이 맞춘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로 실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 찍어서 다 틀렸는데요? 그럼 수능 때 찍으면 다 맞을까요? 그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있잖아. 우리 그 여동생이 그 누굴 제일 부러워했는 줄 아니? 자기 반에 약간 신내림을 받은 듯한 그런 아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약간 그 점쟁이처럼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서 탁탁 찍는데 다 맞춘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지금 뭔가 신내림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엄마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 내가 봐서 정말 어이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신내림을 받아서 찍은 대로 찍신강림하사 이런 식으로 다 맞췄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공부를 했을까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뒷공부가 좀 있었나 보죠. 그렇죠. 앞에서는 나 그냥 찍은 거야 이렇게 재수없게 말했지만 뒤에서는 존나 열심히 했을지도 모를 일인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요. 어찌됐건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격려와 이해를 필요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우리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A tree in a sanctuary. sanctuary 좀 알아두세요. 안식처. 그쵸? 안식처. 진정한 내면의 안식처죠. 그건 무엇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다르고 더 이것과 다른 거겠죠? 더 내구성 있는 물질을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그 안식처를 만드는 내구성 있는 물질 그게 바로 뭐란 뜻일까요? 앞에서 언급된 거. 그치? 중간에 놓쳤다 싶으면 뭘 보라고? 앞에서 언급된 거 꼭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라고. 그럼 결국은 kindness라든가 generosity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단서가 나옵니다. broad mindedness니까 뭐가 되겠니? 넓은 마음이지. 이게 뭐야? 그쵸? generosity 적어주세요. 이게 관대함이겠죠. 그쵸? 자 됐네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예 그냥 대놓고 두 단어를 더 했어. 그쵸? 앞에서 언급했던 kindness하고 generosity를 그냥 통합해서 줬죠. generous kindness 이렇게 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피난처를 위한 그치? 뭔가 상처받은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를 위한 바로 토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쵸?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는 그 영혼의 순수함인데요. 글쎄요. 영혼의 순수함은 어디에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텅 빈 동정심 뭐 그거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loud라는 표현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cloud가 바로 무슨 말이야? 동사 쓰이면 구름 끼게 하는 거니까 흐리게 하다 가리다. 그쵸? 흐리게 하다 가리다. 텅 빈 동정심이 우리의 introspection은 자아 성찰이라든가 내면 성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아 성찰의 거울을 흐리게 합니다. 텅 빈 동정심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거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봐줘야 돼. 자, 그 다음에 building a refuge, 피난처를 만드는 거, 관대함이라는 필요성.
그쵸? 됐죠? 여기 답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요거 무슨 말이니? 롱퍼는 갈망하다. intoxication은 무슨 말이야? 중독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독성이 있지만 존엔 처먹게 되는 알코올과 비슷한 그 중독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갈망하는 중독. 우리가 갈망하는 중독. 잊어주세요. 환상을 가져주세요. 잊어주세요. 환상을 가져주세요. 다 안 나왔잖아. 그쵸? 그 다음에 How strictness for oneself lays the base for true relationship 이렇게 보이는데요. 스스로를 위한 엄격함에 관한 이야기 없었죠. 그쵸? 됐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독해 교조로 넘어가서 우리가 또 뭘 살펴볼 거냐면요. 그 4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두루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니까요. 43페이지에 보면 10번하고 11번 그래서 장문 독해 보이죠? 장문 독해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더 S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그 뒤쪽에 보면 44페이지 있죠? 44페이지에 보면 빈 공간 많이 있죠? 자, 거기에 먼저 필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문 독해인데요. 제목과 밑줄어 위 가볍게 키노트 요령들 정리하고 볼게요. 필기해 주세요. 내가 다 해봤거든. 그 평가원 기출이라든가 교육청 사설까지 싹 다 풀어보면서요. 이 장문 독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 다 읽어야 될까? 딱 정답이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 해봤는데 없어요. 결국은 다 읽어야 돼요. 그 단락이 2개인 경우도 있고 단락이 하나인 경우도 있거든요. 통으로 길게 쫙 하나인 경우도 있는데 2개일 때는 두 번째 단락만 읽으면 되고 하나일 때는 첫 부분과 끝부분만 읽으면 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다 읽어갈 필요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두 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의 길이니까 그 지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 길이를 주고 나서 문제가 하나다. 그러면 억울하죠. 그럼 억울하지만 2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길이니까 그냥 원래 제목 문제,
원래 30번의 밑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푸시면 돼요. 시간은 4분에서 5분 정도 사이 잡고 푸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지나치게 꼼꼼하게 읽어가지 말고 전적으로 약간 빠르게 훑어있는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제목을 꼭 맞춰야 돼. 제목 문제를 맞춰야 밑에 그 밑줄의 문제를 맞힐 가능성도 커져요. 왜냐면 보통 제목이라든가 혹은 주제와 어긋난 밑줄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먼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의 이야기인지 두 개의 이야기인지 읽어가면서 판단해 주시고요. 두 개의 이야기일 때 주의할 점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는가 아니면 두 개를 말 그대로 비교, 대조하는가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론 but이라든가 however가 보이면 걔네들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을 참고하는 건데 상위 개념을 찾아야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제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예시는 하위 개념이죠. 그쵸? 하위 개념이고 예시 앞이나 뒤를 보는 거고 거기에 상위 개념이 보이겠죠. 상위 개념일 거고 상위 개념일 거고 상위 개념일 거고 얘네들은 하위 개념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예시라든가 전문가, 유명인, 학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 걔네들 앞뒤에 나오는 포괄적인 말을 키워드라고 잡는다. 자, 그리고 선택지에 복수명사가 보이면 주의한다. 왜냐면 복수명사가 있는 게 답이 되려면 최소한 지문 속에서 관련된 게 몇 번은 2번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봐줘야 맞겠죠. 그쵸? 그러니까 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ways가 보인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딱 보이면 방법들이라고 그 다음에 결과들이라고 그럼 어떤 거야? 최소한 지문수에서 2가지 방법이 보이거나 혹은 2가지 결과가 보이거나 그렇게 해야 답이 될 수 있겠다. 즉 헷갈리면 선지에 쓰인 복수명사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엑스표시한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뒤쪽에 장문 독해에서 제목은 요게 많이 나와요. 요게 많이 나오니까 약간의 비유적인 느낌을 주는 것들 전체적인 상황과 이미지를 고려하실 것. 그리고 자 의문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크게 이제 2가지죠. 그쵸? 의문문도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하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의문사가 있으면 what으로 시작하거나 why나 how로 시작하는 제목이야. 그러면 의문사에 대한 답이 지문 속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있죠. 뭐뭐인가 이런 식으로 is 뭐뭐뭐 does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걔네들은 다 키워드로 구성돼야 답이 될 수 있단다.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혹시라도 3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작년 수능이 그랬어요. 제목이 둘 다 3점이었어요. 앞에 24번, 뒤쪽에 41번. 이렇게 제목이 3점으로 나오면 역시 제목이 3점일 때는 어떤 것에 주의한다고? 지문 속에 나오지 않았던 낯선 표현이 비유적인 느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안 봤던 단어가 있는 선지가 오히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요령을 가져간다. 자, 그리고 이제 42번에 관한 이야기 또 정리 한번 해줘야죠. 그쵸? 적어주세요.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고 의미를 연결해서 볼 것. 즉 but이라든가 however가 안 보이면 비슷한 맥락으로 뒤에 거 붙여서 읽어가는 습관 들이고요. 1번의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목을 맞춰야 맞출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 읽으면서 주제라든가 제목과 어긋난 밑줄이 어떤 걸까? 이게 주로 정답으로 나온단다. 특히 6월하고 9월 정도는 그 정도 난이도로 많이 나와요. 실제 수능에서 이제 요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옆에 있는 문장과 의미상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실제 수능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일단 요거 연습을 한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보이면 중심 문장이죠. 중심 문장이니까 얘네들의 밑줄이 있으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좀 더 의심한다. 자, 그리고 반대말로 만들어서 의미가 적절한 거 밑줄. 그 다음에 밑줄 앞에 부정어라든가 비교급. 무슨 얘기? 부정어 no, not, never가 있거나 비교급 자체라든가 비교급 다음에 밑줄이 있을 때는 해석을 살짝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헷갈리면 그 부분은 먼저 의심해준다. 그 다음에 부정접두어가 쓰인 부분 의심한다. 부정접두어하면 뭐가 있겠니? 부정접두어하면 말 그대로 이제 부정어를 만드는 것들이니까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on이라든가 다음에 요런 것들 있죠? 그쵸? 요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요렇게 그쵸? 이렇게 만들거나 요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요렇게 얘를 붙여도 이제 되는 것들이잖아요. 걔네들은 조금 더 주의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붙었지만 부정어가 아닌 거 있었죠? invaluable. 그쵸?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아까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less가 붙거나, 그 다음에 요렇게 쓰는 것들 있죠. 뭐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뭇이 없으면 이렇게 쓰는 것들. 이런 말들과 이제 같이 쓰이는 부분들도 좀 더 주의해서 살펴봐 준다. 아시겠죠? 정답으로 나오기가 쉬운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invaluable, 매우 소중한, priceless, 어떤 거? 매우 소중한, disprove, 틀렸음을 입증하다. 요거 있지. 특히 invaluable과 priceless가 41, 42에서 정답으로 많이 제시됐던 밑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 어휘들을 잘 알고 있는지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그쵸? 자, 10번하고 11번을 풀겠습니다. 자, 시간은 5분.
할만하시죠? 그쵸? 정답은 10번에 2번. 그리고 11번은 3번이죠? 그쵸? 3번이요. 좀 어렵다 싶으면요. 정답이 2번이나 3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그 밑줄의 문제 있죠. 그쵸? 무조건 4번, 5번에서 고르지만 말고 2번하고 3번 거기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자, 일단 지금 이 문제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끊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라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해서 여기서부터는 예시죠. 그럼 무엇이 슈퍼마켓이 키워드는 아닐 거예요. 그쵸? 슈퍼마켓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분류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슈퍼마켓을 예로 들었을 뿐이고 결국은 우리의 언어 속에도 내재된 분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놓고 예시라고 슈퍼마켓을 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슈퍼마켓은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 요거 이제 꼭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데 약간 대우명제 스타일로 이제 예를 든 거거든요. 보세요. Classifying things together into 이렇게 딱 보이는데 into는 방향이니까 이렇게만 딱 해주세요. 자, 그러면 사물을 함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거고요. 왜 그런지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연스럽게 분류라는 것을 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분류가 안 돼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분류가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됐지?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분류가 안 돼 있으면 힘드니까요. 분류가 좋습니다. 분류가 안 돼 있으면 나쁘니까요. 무슨 말 알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A에서 time consuming은 맞았지. 그치? 왜? 분류를 합니다. 분류가 안 돼 있는 슈퍼마켓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니? 그쵸? 자, 그리고 여기 an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and는 보통 앞뒤가 같은 성격인 경우가 많으니까 뒤쪽에 나오는 extremely difficult하고 연결이 되려면 당연히 시간을 소비하는, 시간을 저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누군가 설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밑에 but 여기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나 무엇이 있다고? ready-made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것의 반대가 바로 어떤 거야? 이미 만들어진 것의 반대, 누군가 뭘 했어야 했다고? 바로 디자인, 설계를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잘 들어야 돼. 자,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설계하고 혹은 기획하는 거니까 얘는 바로 어떤 의미야? 얘는 아티피셜한 거야. 근데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고? 내추럴한 게 된 거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속에 내재된, 그래서 inherent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쵸? 자, 됐네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에도 있다고? 이제 언어에도 이렇게 구체화된, 그치? embodied 많이 들어봤죠? 구체화된 분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슈퍼마켓처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ready-made니까 이미 만들어진 기성의, 즉 natural하고 inherent한 게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거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딱 보면 그렇게 이제 그 그룹핑,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분류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건 요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앞쪽에 나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죠. 뭐가 보이는 거야? 원인과 결과의 느낌을 주는 의미 덩어리죠. 그럼 거기 한번 의심해야지. 봐봐. 자, 너무나도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당신이 그러한 단어를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익혔으면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완벽하게 익혔으면 추상적이야, 명확해? 그렇죠. 완벽하게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 개념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추상적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니? 이걸 무엇으로? 명확한 그 뜻으로 이렇게 전체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뭐가 보이니까 인과, 비교대조, 양보 이 중심 문장 속에 밑줄이 있으면 인과잖아. 인과를 말해주는 전체 큰 덩어리지. 거기에 밑줄이 있으면 한번 의심하라는 거죠. 인과, 비교대조, 양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잘 들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분류처럼 안 보이는 거야. 반대로
어린 시절에는 언어를 배웠어야 했으니까 헷갈렸던 거고 분류가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배워서 어렸을 때는 했어야 됐단다 그런 의미니까 당연히 뭐 뒤에 learn이라든가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이 부분까지 이제 다 맞게 쓰인 거죠. 봐봐요. 언어라는 것을 배우니까 언어 속에 내재된 분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대여 명제로 바꿔봐. 언어를 배우면 분류를 알게 된다. 분류를 모른다라는 것은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어를 배우지 않았으면 분류라는 걸 모르니까 세상이 다 분류가 되지 않은 무질서의 체계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if you hadn't learned to speak 여기 딱 보이지? 자, 여기 딱 보이죠? 그렇죠? 말하는 법을 네가 안 배웠다면 그러면 세상은 무엇처럼 보일 거야? 바로 분류되지 않은 랜덤한 바로 그런 공간처럼 보일 겁니다. unorganized니까 분류되지 않은 바로 무작위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the S 모의고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the S 모의고사에서는 순서하고 삽입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유형들을 지금 두루 다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the S 모의고사에서 9번하고 11번, 5회 9번하고 11번을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6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하고 11번.
마지막 벨소리 반갑죠. 그쵸? 딱 이거 들으면 이제 간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쵸? 자,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9번에 2번, 그리고 11번, 5번. 끝까지 읽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11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요, 처음에 약간 튕긴다 싶으면 아주 쉬운 단서들이 보일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단절이 명확하게 느껴진다거나 대명사를 활용해서 풀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튕길수록 어렵게 느껴질수록 끝까지 읽으면 오히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문제 풀 때 다음 주에 이런 것들 꼭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순서나 삽입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볼 때도요, 연결하면서 읽고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부정어에 주의하자. 그 다음에 인접한 문장은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지면 특히 요거 있지. 해석 자체만 생각하지 말고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 생각해보고 해석만 가지고 보지 말고 이미지, 성격, 카테고리,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비슷한 기능을 보이는 것들은 같은 맥락으로 묶어서 생각을 좀 해준다. 그리고 선택지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읽어주고 특히 주제나 제목이나 빈칸 같은 경우는 정답에 대한 단서가 항상 두세 번은 제시된다라고 보시고 내가 뭔가 하나에 꽂혀서 답을 고르려고 하는 순간 정신 차려 있냐나 이렇게 하면서 살짝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아시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는 그 단서들이 좀 있는데 문제가 좀 길 때 문제가 좀 길면 관계대명사, 관계분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걔네들 다음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가고 괄호 안의 내용이라든가 대시나 콜론이나 컴마가 보이면 둘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둘 중 하나 자세히 이해가 되면 나머지 하나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순서 배열할 때 그 나머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요거 있죠, 요거. 그쵸? 요거 꼭 놓치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그쵸? 여러분 결론하면 어떤 거라 했었니? 결론하면 ABC에서 맨 마지막에 배치되는 거잖아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어떤 거야? 주변의 내용을 종합하거나 혹은 아예 동떨어진 거. 그쵸?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한 글이야. 그럼 두 개에서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뒤쪽에서는 두 번째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치? 보통 덩어리가 몇 개야? 4개잖아. 덩어리가 4개니까 첫 번째 대상을 두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을 두 덩어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건 어떤 거겠어? 두 번째 대상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정리하면 주변에 대한 종합하는 거, 동떨어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의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보면 다 그게 결론이다. 이 결론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따 보면 여기서 카운터파트라는 것은 대응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응하는 것 혹은 상대적인 것 그 말인데요. Supervised ML이니까 이때 ML은 그냥 Machine Learning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때 감독받는 그 뜻이니까 지시받는 그 뜻이에요. 지시 ML의 상대적인 것은 비지시 혹은 비지도 ML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몇 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건가? 이 느낌 이제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를 딱 읽어보니까 AI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그러네요. AI에서는 자, these data attribute 여기 딱 보이죠? 자, 이러한 데이터의 속성 혹은 특성 그 뜻이죠. attribute가 명사를 쓰였으니까 속성이라는 특성인데 AI에서 이러한 데이터의 속성은 무엇이라고? features라고 불리고요. 당신은 바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This could help the store better understand customer buying habits and preferences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건 상점이 고객의 구매 습관과 선호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A의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앞쪽에서 데이터 애트리뷰트와 관련된 게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A의 끝부분을 읽으면서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B나 C에 보이면 붙이면 되고 아니면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죠. 그쵸? 일단은 지금 A가 맨 처음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꼭 6평대 있잖아. 36번을 1번으로 주는 경우 있으니까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39가 둘 다 동일한 게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0번의 문단 요약 있죠? 꼭 1번 아니면 2번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내왔기 때문에 3, 4, 5 중에 하나에 답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꼭 열어두셔야 되고요. 문단 요약 문제에서 혹시라도 밑에 선지가 헷갈리고 단어가 낯설잖아요. 그러면 접두어라든가 약간 어려운 어근처럼 보이는 게 있는 그 선지를 골라주시는 게 좀 더 정답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 위주로 잘 생각해 주시고 능수동 해석까지 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해석해서 어색하다. 그럼 그 부분이 답이 될 수 있겠다.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지금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있느냐 이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맨 처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 두 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the main difference, 주요한 차이점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보이냐면 여기 딱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뭘 가리킨 거겠어? supervised ML이냐, unsupervised ML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일 제시문에 나오는 그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건가 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밑에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imagine you have a data set of customer purchases at a grocery store with information about the type of product, the price, and the time of delay 쭉 나오네요. 아무튼 뭔가 많은 자료의 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의 바로 소비자의 구매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상품의 종류라든가 가격 그리고 바로 하루 중에 어느 시점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싹 다 데이터 애트리뷰트인가? 약간 애매해요. 그쵸?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올 게 뭐냐라고 봐야 돼요. 맨 처음에 B가 올 거라는 건 알겠는데 B 다음에 A가 와야 될지 B 다음에 C가 와야 될지 약간 애매하지. 그때 생각해야 될 게 그거라니까. 마지막에 올 게 어떤 거냐. 주변의 내용과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 그거 생각해 줘야 돼. 자, C를 한번 볼까요? 자, C를 쫙 살펴보니까 This might identify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이건 identify는 바로 무슨 말이야? 식별하다 혹은 찾아내다. 이건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고객들이 무엇을 살 거라고? 많은 fresh produce 이거 알아야 돼. 농산물이란 뜻이야. 형용사 다음에 쓰였으니까 명사야. 농산물이야. 그치?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 같은 걸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제품 같은 걸 산다라는 거고 반면에 다른 고객들은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고객들이 상점에서 어떤 것을 사느냐죠. 그쵸? 그러면 상점이 고객들이 어떤 것을 사는지 알 수도 있겠네요. 데이터가 있으면. 자, 그리고 This information could be used. 자, 이러한 정보는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도록? 타겟이 정해진, 목표가 정해진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거나 상점의 배치라든가 진열이에요. 어느 쪽에 상점을 배치할 것인가? 역 사거리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안에 놓을 것인가? 요거 있지. 그 다음에 상품의 배치죠. 요런 얘기들 앞에 있어 없어? 마케팅 캠페인이 있어? 상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역 사거리야 단지 아니야? 상품 자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 내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BCA가 아니라 BAC 이렇게 해줘야 맞다라는 거죠. 헷갈리면 뭐 생각해준다? 결론이 뭐냐? 동떨어진 게 어떤 거냐? 동떨어진 걸 마지막에 배치한다. 알겠죠?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1번 문제 있죠? 11번은 맨 위에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 약간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어렵게 느껴져.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밑에서 뭘 찾아간다고? 대상, 성격, 내용, 시제의 단절. 특히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그거 주의하면서 봐줘야 돼요. 특히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순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2점과 3점에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3점이라고 해서 존내 어렵고 2점이라고 존내 쉽고 그렇지도 않아요. 최근에 오답률이 높은 게 오히려 어떤 건 줄 아니? 36번과 38번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에서 2점, 문장 삽입에서 2점짜리 오히려 오답률이 높아요. 오히려 3점인 것들은 더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풀어가면 배점에 관계없이 다 풀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뒷줄에서 쭉 보면 끝까지 읽으면 되거든. 이거 봐요. 4번 딱 보니까 자, 모든 기업들이 이걸 할 때 혹은 모든 회사들이 이걸 할 때 근로자들이 소비하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져. 그치?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 그럼 이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치? 내가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식당에서 내가 주로 샀던 것이 좀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실질 임금이 증가한다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however가 딱 보이잖아. 자, 그러면 however가 쓰였으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 임금이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는 내용이 나와줘야 맞지 않을까? 근데 뒤에 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니? 회사들이 더 높은 실질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거 나오잖아. 그치? however를 통해서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보인다고? 성격의 단절이다. 성격의 단절이다. 여기 긍정적인 건데 똑같이 긍정적인 걸 어떻게 however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성격의 단절인가 보다. 됐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나머지 문제 꼭 푸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언급할 수 있지만 자료를 이제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함축음의 추론부터 해서 뒤쪽에 39번까지 다시 한번 쭉 정리된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문제까지 풀고 나서 자신 있게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6평은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해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6평 보고 나서 놔버리면 안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 있죠. 문제 푸는 순서 약간 쫄리면 관련성이 있는 것들로 먼저 풀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듣기 하고 나서 좀 튕기는 느낌이 있으면 독해 문제를 시작할 때 여기를 먼저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무관한 문장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뒤쪽에 40번이라든가 45번까지 이렇게 쭉 풀고 나서 그려놔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나머지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에서 좀 어려우면 이거 먼저 푼다. 그리고 듣기 하면서 여러분 도표에 있는 페이지 문제 풀자잖아요. 근데 듣기 하면서 내가 독해를 하지 말아야 될 그 듣기 문제가 있죠. 계산 문제. 그 계산 문제는 끝까지 잘 들어야 돼. 쿠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온다 해서 무조건 깎아주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사용하실 수 없네요. 그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있지. 일치하지 않는 거라든가 11번 그 다음에 11번이나 12번 있잖아. 거기. 그치? 그렇게 짧은 대화 응답 그 부분들은 독해와 같이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그 듣기와 독해를 병행하는데 뒤쪽에 도표가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도표를 먼저 풀었을 때 튕길 수도 있거든. 도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밑에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듣기 하면서 도표를 먼저 하지 마시고 나머지 문제, 세 문제 있지. 그걸 하고 나서 도표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주어진 자료 잘 점검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단어 시험 그대로 쭉 준비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구문 교재, 그 다음에 독해 교재, 더 S 모의고사 6회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되고 목요일날 시험 보시고 나서 선생님한테 문자로 점수 좀 알려주세요. 고생했습니다.